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강훈태, 이용섭 세 후보가 모두 참여한 첫 번째 TV 토론회가 광주 MBC에서 열린 가운데 전략공천 논란과 일자리 공약의 실효성 등을 놓고 불꽃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됐는데 아이를 상습적으로 차량에 혼자 놔두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이 작품 공동제작과 공동유통을 추진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 공장으로서 위상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 전의 후보들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6명의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주 공격수는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였고 공격 포인트는 전략공천과 부족한 행정 경험이었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말하자면 낙하산 전략공천 받았는데 행정도 아무리 봐도 경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낙하산 공천과 전략 공천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강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강주 시민들의 참정권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윤장현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경쟁자들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광주의 변화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그 변화를 없이는 새롭게 다가오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략공천의 큰 의미입니다. 이병환 후보도 전략공천을 비판했지만 적어도 강훈태, 이용섭 부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정치로 광주를 이렇게 만든 분들은 또 새정치와 자존심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네. 광주 뒤집어야 합니다. 엎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이정재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윤민호 후보는 광주에서 진짜 야당은 통합진보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사는 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광주 과학의 역할을 든든한 신분꾼이 되겠습니다. 무능한 정부, 거짓말 정부에게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더니 이곳 광주에서는 기고만장입니다. 광주가 봉입니까? 바꿔주십시오. 후보들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지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KTX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해서 찬반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제 토론을 보면 후보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일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일자리를 얼만큼 이상 만들어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방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핵심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각 후보마다 만들겠다는 일자리 수만 해도 3만 개에서부터 30만 개까지. 하지만 내놓은 해법은 기업 유치나 예산 증가 등 통계 숫자에만 의존해 실효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리 이정재 후보께서는 일자리 공약으로 30만 개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주에서 앞으로 4년 동안에 30만 개가 창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일자리, 그게 연봉 3, 4천만 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자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4천만 원짜리를 만드느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고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양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이 우선이라는 시각차도 존재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하고 정말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먼저 대책을 논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자리 창출 공약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숫자 노름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자리를 18만 개를 만들겠다, 30만 개를 만들겠다. 그건 독재시대 때 하던 관리들이 속이는 숫자의 노름입니다. 앞다퉈 내놓은 일자리 창출 공약.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유권자의 혼란만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의 관심은 무소속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과연 이뤄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일요일을 전후로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첫 번째 TV 토론이 끝난 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참모진도 물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20여 분 동안 얘기하던 두 후보는 온 매무새를 다시 하고 취재진 앞에 섭니다. 무슨 대화를 했냐는 질문에 이용섭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난제들을 풀어나갔다며 진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낙하산 공천을 심판하는 것이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반면 강훈태 후보는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좀 더 논의할 바가 있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입니다. 협상팀에서 논의한 거 서로 점검해 봤고 아마 며칠간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사전투표일인 30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려면 최소한 이번 주말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 내용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장으로 어느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로 물을 경우엔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로 질문하면 강훈태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양측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후보 단일화 작업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 측의 말을 종합하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유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질문 문항은 적합도와 본선 경쟁력을 동시에 묻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협상팀을 통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해왔던 두 후보 측은 쟁점 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오늘 새벽 토론회가 끝난 뒤 두 후보가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살짜리 여자아이를 차 안에 가두고 다른 일을 보러 간 아이 돌보미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반년 동안 55차례나 이런 식으로 차 안에 갇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아이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아기의 엉덩이와 등, 팔과 다리가 피멍으로 물들어 있고 시퍼렇게 멍이 든 눈은 잘 떠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골절돼 있고 손에 입은 화상은 치료조차 하지 않아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채 발견된 18개월 된 아이의 몸 상태입니다.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6개월 전 아이 돌봄이 32살 김모 씨에게 맡겨졌고 그때부터 상습적 폭행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멍들로 봐서 지속적으로 단 하루, 그날 하루 때린 게 아니고 수에 거쳐서 이렇게 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보미는 최소한 50번이 넘게 29시간 동안 아이를 차에 혼자 가둬두고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김모 씨는 오직 이 2살 여아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돌보미 김 씨를 구속하고 돌보미의 폭행을 묵인하고 치료도 방임한 아버지 28살 정 씨도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의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김양수 군수의 부인 53살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음해 세력에 덫에 걸려든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은 공연 작품의 공동 제작과 또 공동 유통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예술극장과 공동 투자해서 작품을 만들고 또 투자한 극장들과 함께 작품을 전 세계에 유통시킨다는 겁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차이밍 양은 당나라 승려 현장의 고행을 담은 첫 연극 작품을 빈 페스티벌 무대에 올려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도 객관작으로 공연될 이 작품은 빈 페스티벌과 벨기에 쿤스텐 페스티벌 등이 함께 투자해서 제작됐습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예술 축제에서도 선보일 수 있었던 것, 이런 공동 제작의 결실입니다. 유럽에선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여러 예술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제작이 폭넓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On the international level, it's always important what is the artistic connection between the artist, Kikasiers, and the organizer. 아시아 예술극장이 객관작품의 공동 제작 방식을 도입한 건 안정적인 재정 투자와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은 개관 이후에도 공동 제작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투자한 극장들을 통해 작품의 활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필요로 한 거는 제작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제작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줄 기회를, 관객을 만들어내는 거. 공동 제작의 지원 대상은 아시아 지역의 예술가들이지만 투자할 극장이나 예술기관은 아시아에 한정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최상의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연 기회도 보장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공동 제작을 통해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해 아리랑 축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빛골 아리랑이 오늘 저녁 8시부터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앙커로 공연됐습니다. 6.25 전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굴곡진 현대사를 탄탄한 줄거리와 완성도 높은 연출로 엮은 빛골 아리랑은 5.18 34주기를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만든 빛골 아리랑은 오늘 저녁 8시 첫 앙코르 공연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까지 공연됩니다. 요즘 여기저기 장미꽃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나들이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5월의 꽃 장미가 뜨거운 햇살 아래 만개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장미꽃들이 산책 나온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블루라이트, 안젤라, 캔들라이트 등 외국 장미 20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오고 싶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은. 네, 되게 예쁘네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흘간 2014 세계 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광주 풍암호수에서도 산책로를 따라 핀 아름다운 장미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29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맑고 화창한 가운데 오늘 같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20에서 60mm로 조금 많은 양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